네,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산염기 파트를 공부를 했었죠. 이번 시험 범위는 산염기 정의부터 시작해서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산화 반응, 그리고 산화환원 반응, 그 다음 산화환원 반응을 개수를 맞추는 것까지가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열의 출입에 대해서 묻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열의 출입은 이제 이번 우리 기말고사에 나오지 않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에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화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우리가 일단 산염기에 다 했으니까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통합과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산화 같은 경우는 물질이 산소를 얻는 반응을 산화 반응이라고 했고요. 환원 반응 같은 경우는 물질이 산소를 잃는 반응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다 이거 통합과학 내용이고요. 우리가 물에 이제 불을 이용해서 이제 산화 환원 반응을 표현을 했는데, 거풀꽃 같은 경우는 산소와 닿는 면적이 있죠. 산소가 공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산소를 얻는 반응인 산화 반응이 나오겠고요. 속불꽃 속에서는 이제 환원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산화가 되지가 않아요. 산소가 없기 때문에 환원이 일어납니다. 딱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통합과학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고요.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더 하면서 통합과학에서 마지막으로 전자를 얻는 반응, 잃는 반응이라고 표현을 했을 거예요. 산화 반응 같은 경우는 산소를 얻지만 반대로 전자를 잃는 반응으로 우리가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환원 반응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를 반대로 얻는 반응으로 일어나고요. 산화 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리 여기까지가 통합과학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뭐 배우셨던 분도 있겠지만 배우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산화 반응식이란 걸 배워요, 우리는. 그리고 환원 반응식이란 걸 배우기 시작합니다. 먼저 산화 반응식 같은 경우는 위에 보이죠? 이 식을 우리는 산화 반응식이라고 해요. 어이구. 산화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마그네슘이 이제 수용액으로 들어가는 반응이긴 한데 전자를 잃었죠. 화살표를 해서 전자를 잃고 그 전자를 잃은 양만큼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걸 우리는 산화 반응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환원 반응식 같은 경우는 반대로 전자를 얻는 반응이죠. 구리가 이가 양이온이었던 게 전자를 얻으면서 구리로 석출이 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화 환원 반응식에서 화살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전자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주세요. 이걸 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 이걸 외우셨으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표현해보죠. 원래 식은 마그네슘 플러스 구리 이가양이온 화살표하고 마그네슘 이가양이온이 되고 구리가 석출되는 반응이죠. 원래 식은 이랬어요. 하지만 산화환원 반응식을 쪼개서 설명을 해주면 마그네슘, 결국 산화가 된 애는 마그네슘이죠. 그리고 환원이 된 애는 구리 이가양이온입니다. 따라서 이거의 각각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걸 산화 반응식, 환원 반응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개수를 맞춰주게 돼요. 이 개수가 안 맞는 게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아는 개수를 맞춰주는 식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설명을 할 거예요. 다음은 질산은 수용액과 구리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구리가 이제 질산은 수용액에 포함이 되면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리가 석출이 되고 은이 다시 구리가 있는 위치로 들어가면서 은이 석출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구리가 석출되는 게 아니라 구리가 이제 수용액 속에 들어가게 되고 은이 석출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은이 환원이 일어났죠. 환원, 전자를 얻어서 석출이 됐으니까. 구리 같은 경우는 전자를 잃어서 산화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런 반응들 여러분들 이미 통합과학에서 배웠을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뭐 필요하신 분들은 잠깐 정지해서 이거 한번 필기하시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이제 광합성과 호흡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추가로 했어요.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환원과 산원을 통해서 공부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죠. 광합성과 호흡. 이 부분도 뭐 필요하신 분들은 잠깐 멈춰서 필기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환원이 일어나고 산화가 일어나는 내용들 전부 다 통합과학에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산화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산화수. 통합과학과 다른 이제 화학원에 다른 점이 있다면 산화수가 있고 없고, 그리고 산화수를 이용해서 계수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먼저 산화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제가 일단 기존에 알고 있는 방법을 알아야겠지만, 산화수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해당 원자당 산화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제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산화수란 어떤 물질에서 성분 원소의 원자가 산화되거나 환원되는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값이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전자의 이동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의 이동 경로를 알기 위한 척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척도. 이거 왜 안 써져? 척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거 산화수를 보고 우리가 전자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혹은 얼마나 빠져나가야 하는지를 전자 이동을 흐름을 알 수 있는 게 산화수예요. 따라서 산화수에 대해서 여기 이제 식을 통해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 같은 경우는 우리 최외곽 전자의 개수를 알죠. 6개죠. 구리 같은 경우는 사실 모릅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존에 외웠던 거는 3주기까지예요. 하지만 구리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을 포함하고 있죠. 18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18전자 규칙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8전자랑은 많이 다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생각을 하지 말고요.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는, 이 산화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알 필요가 있는 거는 전체 분자의 중성인지 혹은 양전하를 띠는지 음전하를 띠는지를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산화 구리 같은 경우는 현재 중성을 띠면서 전체 분자의 전하를 보라고 하면 0이겠죠. 전하가 0이겠죠. 그거를 이제 척도를 우리가 구하면 돼요. 전체 전하가 0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최외곽 전자가 6개인 산소가 최외곽 전자를 2개를 더 포함하게 되면 이제 구리와 결합을 하게 되겠죠. 안정한 8전자 규칙을 만족하게 될 겁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산소에 필요한 전자는 최외곽 전자가 6개니까 2개가 더 들어가게 되므로 2개가 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전자를 -2라고 하겠습니다. 전자를 2개를 얻게 되니까 마이너스 음전하를 띠겠죠. 따라서 -2 전하를 띈다. 그래서 산화수를 -2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소가 누구에게 전자를 받으면 될까요? 그쵸? 구리죠. 구리에게 전자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전체 전하, 이제 이 분자의 전체 전하가 0인 걸로 봤을 때 구리가 정확하게 2개의 전자를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구리의 산화수를 우리는 플러스 2라고 측정해 줄 수 있습니다. 전자를 2개를 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받는 애는 마이너스로 표현하고요. 얻는 애는 줘야 하는 애는 플러스로 표현하는 거예요. 플러스는 이제 전자를 줬으니까 플러스로 하전되는 걸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를 더해서 0이라는 결과값을 나타내게 되고, 우린 전체 전하량이 중성인 0을 띠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산화수 계산을 할 때는 이 화학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해요? 2개가 원자가 다른 이 화합종 같은 경우에 쓰는 거고요. 동일한 화학종인 수소가 지금 2개가 들어갔죠. 똑같은 수소가 결합을 한 상황이잖아요. 동일한 화합물이 동일한 원자가 결합한 상황입니다. 일원자 화합물, 단일 뭐라고 하지 이거를? 아무튼 하나의 화학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 같은 경우는 산화수를 굳이 계산을 하지 않아요.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화수가 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0이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른 원자가 결합을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로 원하는 전자의 개수가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를 이런 식으로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 같은 경우는 수소가 이제 2개가 들어갔죠. 그리고 산소가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산소의 최외곽 전자는 6개죠. 그래서 2개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2의 산화수를 가진다라고 설명하시면 되고,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하나를 줄 수 있죠. 그래서 플러스 1입니다. 하지만 이 전체 전하가 0이죠. 전체 전하가 0인데 플러스 1,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이 돼서 사실은 0과 맞지 않아요. 하지만 이 수소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원자죠. 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 두 개의 원자가 있죠. 따라서 플러스 1, 이 곱하기 2가 돼야 합니다. 즉, 수소 하나당 전자 하나씩을 주는 거지만 지금 수소가 두 개죠. 그래서 전자를 두 개까지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 전체 전하는 0으로 중성을 띠게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가 환원과 산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산화구리 같은 경우는 구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자를 두 개를 얻게 되죠. 산소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전자를 두 개를 얻게 되면서 환원이 일어나고요. 반대로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잃은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산화가 일어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구리가 전자를 잃었다, 이 상황에서 잃은 거죠. 이 상황에서 잃은 거지. 이 구리가 산화가 환원이 되면서 지금 복구를 했죠. 0으로. 자, 이런 식으로 산화수를 쓴다는 겁니다. 이 산화구리 상황에서는 전자를 두 개를 준 상황이기 때문에 전자를 두 개를 잃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얘가 이제 구리로 석출이 되면서 전자를 얻으면서 이제 환원이 일어난 거죠.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산화수를 표현하면 됩니다. 자, 추가로 이제 여기에 대한 해당되는 예시를 들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질소 같은 경우는 최외각 전자가 5개입니다. 필요한 전자는 3개죠. 3개의 전자를 얻기만 하면 8전자 규칙을 만족하는 겁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듯이 전자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플러스 1이라는 산화수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얘가 전자를 질소에다가 주는 거예요. 주게 되면 얘는 사실 마이너스 3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하지만 플러스 값을 지니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질소 입장에서는 3개만 더 있으면 8전자 규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더 먹을 수가 없어, 사실은. 근데 지금 그 이상을 말하고 있죠. 수소가 3개가 들어가면 딱 맞는데 4개까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곱하기 4를 해줍니다. 그리고 전체 분자의 전하가 플러스 1을 띄고 있죠. NH4 플러스니까 플러스 1이죠. 따라서 질소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3 더하기 4 곱하기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다 더해주면 플러스 1이 나옴으로써 이제 완벽한 식이 정리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크롬이 있어요. 크롬 같은 경우는 금속이죠. 금속이 우리가 얘가 최외각 전자가 몇 개인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산소, 그리고 전체 분자의 전하량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표현해 줄 수 있는 거는 먼저 산소가 전자가 두 개가 필요하죠. 한 개당. 그래서 곱하기 4를 해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8이겠죠. 마이너스 8이 구리의 산화수와 더해지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리의 산화수는 그쵸, 플러스 6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하고 아래에 있는 것들도 옆에 제가 적어놨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시험 문제를 이런 거 이렇게 보면서 제가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제가 기존에 이거 이야기했었죠. 마찬가지죠. 산소가 전자를 2개를 가져가니까 이런 식으로 탄소 같은 경우는 4개가 됐다. 플러스 4의 산화수를 가지죠. 전체 이산화탄소가 전하가 0이니까 중성을 띠니까 0 더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곱하기 2가 된 거죠. 이게 0. 이거 같은 경우는 플러스 1 곱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2가 된 거죠. 그래서 0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요거 하고 요거는 중성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2지만 제가 아까 말했죠. 2개의 혹은 3개의 이제 화합물에서 산화수를 써주는 거지. 동일한 화학종에서는 산화수를 굳이 써주지 않아요. 그리고 산화수를 쓴다고 해도 0으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어떤 문제를 내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나오는데 산화수에 대해서 이제 개수를 파악하는 문제를 낼 겁니다. 개수를 파악하는 문제를 낼 거고요. 제가 뭐 새 슬라이드 하나 만들어 드리죠. 기존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이런 문제를 냈는데 비슷할 수도 있는데 확실하게 다른 문제예요. 비슷한 문제긴 해.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다는 소리입니다. 자, A, B, C, D, E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해당 개수를 맞춰줘야 하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개수로는 안 맞춰질 수도 있어요. 산화환원 반응식에서는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시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그 예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산화수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일단 산화수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예요. 자, 이런 식이 있습니다. 자,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산화수가 맞지가 않아요. 두 개가 뭔가 좀 이상할 겁니다. 개수를 해도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개수가 맞지가 않아요. 따라서 이 개수가 맞지 않는 건데 맞지 않는 이 문제를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개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산화 환원 반응식을 이용해서 써야 합니다. 자, 제가 산화 반응식과 환원 반응식에 대해서 초기에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와 완전 황치를 해놨는데 산화 반응식과 환원 반응식에 대해서 제가 뭐 한 5분 전에 한 10분 전인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들고 가시면 돼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이 문제 앞에 있는 A, 뭐 B, C, D, E 이런 개수를 구해줄 때 산화 반응식과 환원 반응식을 가지고 풀면 되게 문제가 쉬워집니다.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 반응식. 자, 산화 반응식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를 잃는 친구죠. 철이 3가가 되면서 전자를 한 개를 잃었습니다. 그렇죠? 전자 하나를 잃었어요. 따라서 산화 반응식을 우리가 표현해 주면 됩니다. 플러스가 전자를 잃으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환원 반응식 한번 보겠습니다. 환원 반응식. 환원이 일어난 거는 얘라고 할 수 있죠. 이거 일단 산화수를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8 하면 여기 플러스 7이 나오겠네요. 망간 같은 경우는 플러스 7의 산화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망간 같은 경우는 나와있죠. 플러스 2의 산화수를 가지게 돼요. 자, 여기서 산화수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전자가 5개의 전자를 얻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환원 반응식 얻은 거죠. 전자를 5개를 얻어서 망간이 2가가 되었습니다. 플러스 7가였는데 망간이 2가가 됐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걸 써줄 때는 MnO4 마이너스 플러스 H 플러스 Mn2 플러스 H2O로 하는데 여기 전자를 써줬죠. 우리 기존에 산화 반응식 같은 경우는 화살표 뒤에 전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화살표 다음에 전자가 화살표 전에 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전자가 5개가 들어가야겠죠? 그쵸? 여기가 2가고 여기가 7가니까 되기 위해서는 전자를 5개를 들어가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풀면서 생각해 줘야 할 게 있어요. 전자가 맞지가 않아요. 그쵸? 전자가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아요. 서로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전자를 맞지 않는 거를 맞게 해주려면 곱하기 5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5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문제를 풀게 되면 앞에 있는 산화수에 빨간색으로 할게요. 5 그리고 여기도 5가 들어가게 되면서 전자는 위치가 여기 있죠. 화살표 다음에 있죠. 이 전자는 서로 위치가 화살표를 기점으로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으니까 하나씩 지워주시면 됩니다. 지워주시면 되고요. 전자는 다 날아가고 최종적으로 뭐 O, F, E, 2가 플러스 MnO4 마이너스 플러스 H 플러스 O, F, E, 3 플러스 Mn, 2 플러스
플러스 H2O가 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남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개수를 비교해주면 돼요. 산소니까 4개. 일단 4개 해주죠. 여기 8개가 들어가면 딱 맞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풀어주면 됩니다. 사실 얘네들 구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얘네 둘이는 개수를 구하는 거.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건 얘죠. 이 두 개가 산화수가 5죠.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화수만 이거씩만 가지고는 얘가 5개가 들어갔는지 몇 개가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만 봐서는. 하지만 우리가 산화 반응식과 환원 반응식을 이용하면 기존에 우리가 산화가 2가에서 3가가 됐고 전자가 하나만 이동했죠. 여기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5개가 이동해야 플러스 7가에서 플러스 2가가 될 겁니다. 이런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곱하기 5를 해줌으로써 전체 개수가 5인 거를 우리가 확인해주고 합쳐지면 이런 식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대충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뭐 여기까지밖에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다른 문제들도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했던 내용 중에서 뭐가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제가 추가로 해서 알려드릴게요. 아, 추가할 거 하나 있구나. 자, 여기 빈칸이 없어서 여기다 쓸게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NaH라는 물질이 있어요. 서로 공유결합을 이루면서 전자를 하나씩 주고받아서 공유결합을 이루는 물질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수소의 산화수를 플러스 1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마이너스 1로 해줘야 합니다. 수소는 항상 플러스 1가의 산화수를 가지지는 않아요. 항상 마이너스 1도 가집니다. 왜냐하면 나트륨이 그 예외입니다. 예외예요. 왜냐하면 나트륨 같은 경우는 최애각전자가 1개죠. 수소도 1개죠. 하지만 나트륨 같은 경우는 그 안에 8전자 규칙을 만족하는 그 다음 외곽 전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전자가 있어요. 8전자 규칙을 만족하는 거, 옥텟. 따라서 사실은 얘 같은 경우는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하나 주고 나면 뭐 핵만 남아요. 사실 불안정한 상태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전자를 하나를 빼도 안에 있는 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전자를 내어주는 친구를 우리는 기준을 나트륨으로 잡게 되면 플러스 1가가 나트륨이고 반대로 마이너스 1이 수소가 되는 되게 특이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수소는 예외적으로 플러스 1가를 가지기도 하지만 마이너스 1가도 가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런 거라던가 여러 가지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저희 내신에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물어보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내용은 추가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